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당대표 경선도 물론 관심사지만 최고위원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당이 색깔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 중에 한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홍종기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청년 최고위원이 지금 몇 명 나가는 거죠? 지금 5명이 출마했습니다. 출마해서 한 명 되는 거죠? 한 명 뽑는 겁니다. 일반 최고위원은 10명이 지금 출마하셨고 4명 뽑습니다. 따로 뽑습니다. 네. 합쳐서 5명인데 일반 최고위원 4명, 청년 최고 1명인데 청년 최고위원 그 5명 중에 1명이니까 경쟁률이 세네요. 네, 경쟁률은 오히려 더 높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라이벌이라고 그러니까 나머지는 누굽니까? 이용 의원님하고 이영 의원님은 일반 최고고 청년은 이용이라고 남자 의원님 계시고 김용태 위원장, 그리고 강태린이라는 또 분이 계시고 또 함스롱이라는 여성분이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여튼 청년 최고위원은 이제 물론 인지도보다는 그야말로 맞다나 청년 최고, 그러니까 당을 어떻게 이제 신선하게 새바람을 일으킬 것이냐. 그런데 실례지만 이준석하고 나이 비슷한 거 아니야? 제가 약간 많습니다. 약간 많은데 네. 이 홍종기는 청년 최고위원에 도전하고 이준석은 오히려 나이가 아래인데 당대표에 도전하는데 지금 1등 달리고 있고. 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이게 청년 최고위원이라는 게 오히려 그렇게 되면 별 의미가 없어지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당대표가 아주 어린 분이 만약에 되시면은 굳이 이게 청년이라는 것보다 그 역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서 하여튼 뭔가 차별화되는 걸 제가 많이 궁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준석이 만약에 당대표가 되면은 노년 최고위원을 다시 뽑아야 되겠네. 네, 그죠? 맞습니다. 당대표가 청년이니까 반대로 다른 목소리를 담으려면 그러네요. 실버 최고위원을 뽑는 그 해프닝이 또 벌어질 수도 있겠네. 얘기 나온 김에 그러면 최고위원이 되신다면 이제 그 당대표하고의 말하자면 그 조화를 이룰 건지 아니면 내가 반대 목소리도 내면서 방향을 잡을 건지 이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입장입니까? 네, 저는 이준석과는 어떤 입장이에요? 이준석 후보도 제가 알고 지내는 사이고 한데 이준석 후보와 저는 색깔이 똑같지는 않고 다른 생각도 좀 많이 있고 물론 비슷한 분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누가 당대표가 되시던 저는 좀 최고위원이 할 일은 견제와 균형을 갖는 것이다. 그리고 당대표님을 물론 도와도 드려야겠지만 뭔가 자기 영역에서 청년은 청년 영역 또 각자 최고위원이 맡은 영역에서 좀 약간 견제해야 한다. 그게 취지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견제의 역할을 이제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 이제 홍종기 이제 변호사신데 그 이력이 좀 특이합니다. 그 삼성전자에 근무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변호사하고 그다음에 이번 이제 정치를 하는데. 삼성전자에서는 무슨 일을 하셨나요? 저는 주로 이제 외국 기업과의 그 M&A라든지 또 특히 그 반도체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은 지금의 그 우위를 지속할 수 있을지 그에 대해서 이게 화두다. 요즘에 최고의 화두가 이제 반도체인데 여러 개 화두가 있지만 그럼 전문가네. 이 반도체에 대해서 지금 반도체가 일각에서는 우리가 좀 뻥튀기 돼 있다, 거품이 돼 있다 이런 얘기. 다시 말해서 우리 능력이 지금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밀려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전문가로서 어떻게 봅니까? 지금 한국의 반도체. 맞습니다. 일단 K 반도체 많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사실 K 반도체라는 건 없고 삼성이나 SK가 만든 건데 그 만들 때 우리가 100% 만들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또 장비라든지 이런 거는 다 미국이나 일본과 협업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만 최고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고요. 특히 시스템 반도체라고 해서 메모리 말고 그러니까 어떤 프로세싱을 하는 반도체는 우리가 좀 많이 오히려 뒤지고 있습니다. 뒤졌죠. 그래서 이번에 그 바이든하고 문재인이 한미 간의 그 반도체, 그러니까 말하자면 협업 시스템이죠. 그걸
만드는 건데 그건 어떻게 고무적으로 봅니까? 아, 그럼요. 예. 네. 우리는 미국과 일본과는 아주 협업을 열심히 잘 해야 그 반도체에서 계속 우위를 가지고 나갈 수 있고요. TSMC도 그 대만 기업이지만 미국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구애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게 미국 도움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네. 그것도 이제 이번에 그 바이든의 그 노련한 그 전략에 문재인이 어떻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말하자면 할 수 없이 이제 그렇게 되는데 아니 K 반도체가 아니죠. 엄격히 말하면 아니 국가에서 반도체 이렇게 된데 도와준 게 뭐 있어요. 오히려 박정희 대통령 때 시작해서 그때 도와줬지. 지금은 오히려 삼성 못 살게 이재용 구속이나 시키고 그러는데 K자 붙이는 게 아니라 삼성 반도체고 그렇잖아. 하이닉스 반도체고 맞습니다. 그런 거죠. 네, 거기 숟가락 얹으면 안 돼요 이거. 지금 얼마나 힘드냐면은 삼성이 뭐 평택에 크게 만들었지만 거기 뭐 물을 갖다가 용수로도 공급해야 되고 전기도 공급해야 되는데 보통 그런 거 당연히 국가 기반 시설이니까 깔아주고 사용료 받아야 되는데 그냥 알아서 물을 거기서 끌고 가라. 팔당에서부터. 뭐 약간 이런 상황, 이 정도의 상황이에요. 그런 거 하나만 봐도 도와주는 거 하나도 없어요. 거기다 K자만 붙이면. 그러니까 유현진이 오늘 5승했는데 그럼 뭐 K 뭐 베이스볼이야? 아니 유현진이 잘한 거지. 언제 뭐 도와줬어? 야, 그렇잖아. 삼성의 세금만 뜯어가고 말이에요. 이건희 이재용 회장 그 구속에 대해서는 삼성맨들이 부글부글 합니까? 지금 분위기에. 뭐 부글부글 하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또 삼성이 워낙 크니까 또 삼성에서도 그걸 오히려 별 상관 안 하는 직원들도 꼭 꽤 많아요. 그러니까 아주 젊은 직원들은 오히려 삼성이라는 그룹에서 상당히 혜택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인드는 어떻게 되는지 저도 이해는 안 되는데 머리는 상당히 또 반대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업 총수하고는 상관없이 삼성은 뭐 자기들이 뭐 일하면 되고 굴러간다 이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이제 청년들이 주로 젊은 층들에서. 그래서 이준석 현상이 그렇게 나오는구나. 지금 이준석 현상이 뜨겁잖아요. 이준석 현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이준석 현상은 이준석 개인에 대한 어떤 기대나 그런 것보다는 그냥 뭔가 당이 변화해야 된다. 국민들이 뭔가 새로운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가 그냥 마침 거기에 있는 분이 이준석 후보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준석이 새로운 사람이에요? 아니면 새로운 정치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사실 나이는 젊지만은 그게 뭐 이미 정치 경력은 꽤 되기 때문에 아주 노련한 쪽에 오히려 속할 수가 있죠.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면 이 국민의힘이 어떻게 좀 지금보다 발전할 걸로 봅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봉착할 걸로 봅니까? 제 생각에는 그 지금 현재 뭐 2030 남자들의 지지를 얻는 데는 뭐 다소 유리한 면이 있을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의 목표는 정권 교체거든요. 그렇죠. 정권 교체를 하려면 야권이 다 통합이 돼야 되고 또 각종 외부에 계신 분들이 다 들어오셔야 되는데 윤석열 총장이든 뭐 감사원장, 최재형 감사원장이 다 오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좀 어느 정도 경륜도 있어야 되고 또 약간 뭐랄까 그분들이 생각할 때 들어왔을 때 페어한 플레이가 돼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기울어진 운동장에 내가 왜 들어가 이럴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하실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거는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말씀은 이제 계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유승민계가 뭐 다 알려진 거예요. 본인이 아니라고 그래도 아니 유승민계라는 건 뭐 천하가 다 아는데 그러면 유승민 대권 작업에 아무래도 당대표가 유승민 키즈니까 그러면 다른 당 대권 주자들이 들어가기가 껄끄러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어웨이 경기 같이 느껴집니다. 본인은 뭐 그런 거 전혀 관계없이 하겠다. 자기는 뭐 그 개파와 관계없이 하여튼 공정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지만 그것이 진실과 관계없이 후보들 입장에서 이제 그게 당연히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아니 물론 홍종기 후보도 자기 코가 석자지만 지금 청년 최고에 당선돼야 되니까. 그래도 당을 큰 그림으로 봤을 때 나경원 대표가 되는 게 당으로 유리합니까? 이준석 대표가 되는 게 유리합니까? 홍종기 후보가 볼 때. 이거 참 그게 제가 뭐 예상하기 참 쉽지는 않은 그 질문인데 저는 뭐 결과적으로 나중에 정권 교체라는 목표 그거를 위해서는 어쩌면 사람들의 그 민심
있지만은 결국은 좀 경륜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개파 네. 상대적으로 나경원은 개파라는 게 안 붙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오히려 욕도 많이 먹고. 그러니까 개파가 없는 게 오히려 사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다 치이는 거죠. 근데 사실 저는 그게 맞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개파 없이 본인이 그러니까 국민만 보고 가는 게 저도 이번에 그런 비전을 발표했지만 너무 이렇게 개파에 휩들르면 본인의 소신대로 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예, 그래서 하여튼 저는 그런 경륜과 개파 없는 그런 분위기 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분위기는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그 컷오프처럼 네. 본선에서도 그렇게 될 걸로 예상이 됩니까? 아니면 당심들이 좀 달라지고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아직 한 2주 남았기 때문에 네. 그 사이에 좀 변화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있을 수 있고 또 그 2주라는 기간 동안에 그 컷오프 이후에 이제 합종연행 그런 것들이 네.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네. 아직은 뭐 장담할 수 없다 어느 한쪽으로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 네. 왜냐하면 지금 컷오프 때 그 여론조사가 다 나왔잖아요. 성적표가. 네, 맞습니다. 성적표 딱 받아들고 혹시나 했는데 아유 나는 안 되겠구나 하면 그렇다면 네. 다른 또 입장을 취해야 저 넥스트 스텝을 가잖아요. 그리고 네네 후보님들도 물론 그렇고 네. 우리 당의 당원들도. 당원들이 상당히 이게 전략적인 분들이거든요. 특히 이제 뭐 TK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게 아주 훈련이 어떻게 된 분들이라 그분들은 아마 보시고서 판단을 하실 거예요. 이런 경우에 내 표가 사표가 되지 않고 뭔가 내가 원하는 그 구조를 이루려면 어느 쪽으로 투표를 해야겠다. 이런 거가 분명히 생각이 있으실 거거든요. 그렇지. 네, 그래서 그 당원들의 당심이 또 많이 바뀔 수 있다고 그러네요. 생각합니다. 네. 이 말을 쉽게 설명드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5% 정도든 뭐 조경태라든가 홍문표라든가 이런 표가 내가 그 사람을 일단 컷오프에서 지지했는데 본선에서도 지지하면 사표가 되니까 네. 자 그렇다면 이 표를 나경원한테 줘야 되느냐 아니면은 이준석한테 줘야 되느냐 아니면 주호영한테 줘야 되느냐 네. 이걸로 당심이 고민한다 이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럴 때 어떤 뭐랄까 응집 효과가 네. 또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만약 후보 본인도 네. 예를 들어서 4등, 5등 하신 분, 3등까지도 네. 어차피 안 될 것 뻔히 하니까 일찍언이 네, 그냥 그렇죠. 아이고 뭐 나경원 대표 손 들어주고 난 단일화하겠습니다. 네. 이런 쪽으로 움직임도 있습니까? 그런 움직임이 아직까지는 없지만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뭐 상당히 뭐 다선을 하신 분들이 네. 그리고 뭐 3위, 4위 하시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또 느끼는 것도 있거든요. 특히 3위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이준석 후보한테 밀렸다는 뜻이거든요. 한마디로 네. 쉽게 쪽팔린 거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분명히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나는 승복하고 이렇게 한쪽을 몰아주겠다 이렇게 점점 압력이 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네. 그거에 진짜 아니 뭐 예를 들어서 거물급에 뭐 지면 그래도 뭐 되게 뭐 그런데 영선에 5선이 이 지면 진짜 가오 훅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네, 뭐 저는 일단 영선이라고 해서 5선보다 뭐 뭐가 능력이 없거나 그렇다고 생각 안 하는데 어쨌든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로스쿨에서 석사도 하셨고 뭐 그런데 UCLA에 하셨네요. 이거 김은국이가 우클라 대학이라고. 네, 맞습니다. 우클라 대학에서 했습니다. 우클라 대학. 네. 김은국이가 그렇지. 근데 로스쿨에서 이제 변호사를 했는데 지금 막 고시원에서 막 공부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뭔가 법률 싸움에서 지면 자존심 팍 상하는 거죠. 네, 네. 그런 게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프로야구 선수도 유현진이가 네. 메이저리그에서 뭐 5승하고 이러는데 여기 대학 야구 선수하고 뭐 붙어서 진다 그러면 이거 완전히 이거 그렇죠. 확 상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맞습니다. 물론 대학 야구에도 훌륭한 선수가 있었어요. 네. 지금 고졸 출신이 이번에 뭐 두각 나타낸 친구가 있더라고요. 실력으로 물론 걔가 더 나을 수도 있어. 그러나 내 입장에서는 확 상하는 거지 자존심이. 맞습니다. 그런 뜻이네요. 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우리 홍정기 최고 도전하시는데 최고에 되시면은 내가 이거부터는 내가 좀 목숨 걸고 하겠다. 저는 제가 작년에 처음으로 총선 나가서
선거를 뛰어보니까 어떤 공약이 정책이 중요한데 네. 그 정책을 우리가 아무리 머리에 싸매고 있어도 이게 잘 안 나와요. 근데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가지고 와서 해결책까지 가져옵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정당이 국민들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어떤 정책이나 제도나 이런 비전을 계속 줘야 이 정당의 의미가 있는데 그걸 안 하면 제품을 안 생산하지 않는 기업 같은 거거든요. 그렇지. 이걸 할 때 그 국민들이 누구라도 우리랑 같은 이념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네. 우리 정당에서 활동을 하면서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 정당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30도 사실 50대 60대가 2030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게 확실히 맞아요. 남자를 제가 맞아요. 생각해도 네. 예, 그래서 예전 분들 기준으로는 안 되거든요. 네. 그럼 이해를 하시든지 근데 이해 못 하실 거예요 아마. 못 하시면 2030들이 와서 당신들이 만들어라. 그래서 우리가 유통을 시켜주겠다. 그렇지. 이런 플랫폼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2030 남자들 물론 여자도 그렇지만 상당히 안타깝고 불쌍한 그 마음이 많이 듭니다. 네. 네, 그런 걸 잘 조율하실 분으로 보고요. 네. 자, 여기 나온 정치인한테 공이 똑같은 질문을 하는 게 있어요. 네. 혹시 아세요? 모르겠어요. 모르고 계셨구나. 네. 4.15 총선 부정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4.15 총선 부정선거 그거는 뭐 충분히 그런 어떤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런 생각 하실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뭐 100% 모릅니다. 왜냐면은 제가 그거에 대해서 열심히 파보진 않아서. 하지만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런 생각을 이렇게 맞다고 주장하실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이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고 또 정상적으로 굴러가는 민주국가지 그거 뭐 말도 안 돼 라고 말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네,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알 수가 없죠. 왜냐면 제가 그거를 뭐 진실을 알 수 없으니까.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충분히 설득이 어느 정도는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자세네요. 아니 그리고 25개 지역구에 소송이 들어가 있어요. 저 선거 무효 소송이. 그러면 그 소송이 들어가 있다면 재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선거법에 변호사시니까 선거법에 선거 그 쟁송은 6개월 내에 해결하기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 다음 선거에 지장을 주니까. 1년이 넘었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재판. 그게 뭡니까? 그게 이제 법원의 파워인데요. 법원이 그걸 이제 그냥 훈시 규정이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을 해석할 권한이 법원에 있는데 어떤 거는 이건 훈시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한테 그냥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권유하는 것 뿐이야. 내가 안 묶여 라고 생각했고 어떤 거는 이건 강행이라서 우리가 꼭 그 안에 해야 된다 라고 하는데 그걸 자기들이 해석해요. 자기들이 해석하니까 편한 거는 이거 이렇게 할게 하고 좀 힘든 건 이거는 그냥 이렇게 권유하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이게 법원이 워낙 힘이 세죠. 근데 그걸 잘 활용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못하고 있죠. 그렇죠. 아니 그 국민들이 이제나 저제나 그 큰 관심을 선거가 부정됐다는 거는 부정이 아니라고 밝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부정이 아니라면 빨리 그 재검표를 해서 부정이 아니었다 밝히면 되는데 밝히지도 않고 재판도 안 하고 그냥 뭉개면서 그냥 있으면은 이거 민주주의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맞습니다. 그거는 빨리 밝혀야죠. 부정선거인지 아닌지 밝혀달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부정선거라고 단정 내리라는 얘기 아니야. 그게 부정이었다고 25개 선거 무효 소송이 들어왔으니 선거법에 의해서 6개월 내에는 지금 1년이 지났는데도 왜 안 하고 있냐. 그건 그럼 공당에서 최고위원이 되시면 당 차원에서도 재판해라. 아니 뭐 부정선거 했다고 주장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밝혀달라. 절차대로 재판해라. 이런 얘기는 한 분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뭐 당 차원도 그렇고 개인 국회의원이나 모든 사람들이 자기는 이게 맞는지 틀린지 나는 자기 모르지만 하지만 말씀하시는 분들 말도 어느 정도 당연히 설득력이 있으니까 법원이 빨리 밝혀라. 그런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지금 국민의힘이 안 하고 있어서 우리 국민들은 너무 답답해요. 아마 예전에 그 주호영 원내대표 시절에 몇 달 전에 아마 한 번 했을 것 같은데 재판 왜 안 하냐 한 번 했어. 그러면 가서 재판해달라고 압박을 하고 좀 당 차원에서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한 번 했어 원내대표 시절에.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이 자꾸 인기가 떨어지는 건데 우리 홍종기 청년 최고위원으로 되시면 그런 거 좀 잘 좀.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갈 길 바쁘신데 더 못 붙잡으시겠습니다. 홍종기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후보였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억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